페이지 26페이지고요. 제목은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이번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조립제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립제법은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변형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립제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했던 거랑 좀 겹칩니다. 다항식 대 다항식 나눌 때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앞에는 a 더하기 b라고 다항식을 써놓고 m이라고 해도 다항식을 써놨잖아요. 나누기면은 어떻게 한다? 나누기 m을 곱하기 m분의 1로 바꿔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을 통해서 쓰면 된다. 당연히 나누는 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나누기 0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누기 0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나누기 0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항식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항이 하나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고요.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옵니다. 이때는 각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나누어 못과 나머지를 구한다. 이때 나머지가 상수가 되거나 나머지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을 때까지 나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계산하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의 대명제인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다. 맞죠? 나누기 5를 했는데 나머지가 6이야. 이거는 무슨 말이죠? 나누기가 형편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 6은 5로 한 번 더 나눠줍니다. 그쵸?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돼요? 원래는 나머지가 1인데 잘못 계산한 거야. 그쵸? 알 수 있는 건 뭐야?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돼요. 왜? 5도 나머지가 0이에요. 그쵸? 나머지가 5가 나왔다. 5로 나왔는데 그럼 잘못 계산한 거죠. 왜? 한 번 더 나눌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나누기 이제 다항식을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나머지가요. 이 원리를 쭉 기억하십시오. 나머지가 상수가 돼야 됩니다. 1차가 나오면 틀려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1차 안 됩니다. 상수만 가능합니다. 다항식 나누기 2차식이야 이번에는. 그러면 나머지가 상수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꼭 1차식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2차식보다 작은 1차식도 가능합니다. 근데 2차식은 나머지가 2차식인 거는 불가능해요. 차수가 하나 적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꼭 1차식일 필요는 없고 상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상상하시고, 그러니까 1차식 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차식. 그러면 나누기 3차식으로 하면 나머지는 얼마가 나올까요? 유추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유추가 바로 2차식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말은 2차식 이하라는 말은 뭡니까? 상수도 가능해요. 1차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차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3차식은 나머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다. 바로 이 나누기 5, 나머지가 5인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우선 나누기 단항식으로 한 경우 같은 경우는 설명도 많이 없죠. 왜?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배 법칙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나눠주는데 얘를 곱하기 2x분의 1로 나눠주셔서요. 이렇게 부호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호 신경 써가지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숫자 계산해 주니까 2. x를 3번 곱한 거에서 x 한 번 나눠줬으니까 2번 남았네요. 숫자 해주니까 마이너스 1. x가 한 번 남겠네요. 2개에서 하나 나눴으니까요. x 같으니까 약분되고요. 약분해주니까 플러스 3. 이거는 거의 틀리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랑 겹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로 2번은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와서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얘를 중점적으로 다뤄주세요. 그리고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계산이 바로 나중에 조립제법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과 연결되는데 차이가 뭔지, 그 조립제법이 뭔지 정확히 분류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첫 번째 각 다항식의 내림차순으로 정리.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래서 내림차순이니까 제일 앞에를 높은 차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을 낮은 차순 순서대로 하고 상수항이 있으면 상수항이 끝으로 가겠죠. 차수에 맞춰서 계산합니다. 그쵸? 이때 개수가 0인 항목은 그 항을 비워둬야 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채워버리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그쵸? 예를 들어버리면, 그쵸? 3x 플러스 2다. 선생님 지금 이상한 거 말했네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3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을요, 나눌 겁니다. 근데 뭘로? x 플러스 2로 나눈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 x와 3x 제곱입니다. 가장 차수가 큰 것부터 빼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3x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3x의 제곱이 될 겁니다. 3x의 제곱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처음에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큰 수만 보면 됩니다.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x의 제곱이 될까를 계산해 주는 거죠. 3x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3x를 곱할 때 이 지금 곱하기는 x 더하기 2에다가 3x를 곱했기 때문에 3x의 제곱 플러스 6x, 이 식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나누기는 똑같이 뭐 한다? 빼기 하죠. 그쵸? 우리 마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두 자리 18 나누기 3을 5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3을 할게요. 5, 6은 15, 5, 3, 15죠. 그 다음에 한다? 빼주고 있죠. 여기 똑같이 빼줍니다. 여기 하니까 얼마 돼? 3 하고요. 뒤에 있는 거 내려오죠? 83 이렇게 나오죠. 33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도 똑같은 과정이야. 빼주니까 2x 플러스 7.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맞춘다? 또 큰 것끼리 맞춥니다. 2x하고요. x를 보세요. 이번엔 쉽죠? 얼마 곱하면 돼요? 2 곱하면 되죠. 이런 건 암산 되잖아요? 그러면 2를 곱하면은 어떻게 된다? 2x 4. 그래서 여기 똑같이 2x 더하기 4.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빼주세요. 지금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했죠. 뭐가 나와야 된다? 상수가 나와야 돼요. 1차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1차식일 때는 1차식까지는 맞출 수가 있어요. 똑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써가지고요. 그래서 1차식 부분은 다 없앨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뭐만 남는다? 상수. 2차식은 2차식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남는 거는 1차식 이하는 무조건 남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앞에 있는 개수만 쓰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3, x의 제곱 앞에 있는 3, 8, x 앞에 있는 8, 그 다음에 7 쓰는 거고요. 여기는 x 앞에 있는 1, 2를 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38은 38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앞에다 써야 돼요. 38은 앞에다 3을 곱하니까 3, 6이 된다. 3, 6 이렇게 되겠죠? 빼줍니다. 그러면 2, 7 나오는데요. 애들 지금 뭘 없앤 거예요? x의 제곱, x, 그 다음에 상수항. x의 제곱과 x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귀찮아. 그래서 이것도 간추리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머지는 상수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쓰는 방법은 어떻게 써야 되냐? 지금 x의 제곱이죠. 그다음에 이건 상수항일 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지금 x로 나눴기 때문에 이 한 차수 작은 것부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x고요. 작은 거니까 상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쓸 때는요. 몫을 쓸 때는 위에 있는 게 몫인데 이거 문자를 써주셔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문자를 써주셔야 된다. 되셨습니까? 3x 플러스 이거 나머지는 3이다. 좀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거 처음 배우는 건데 어렵죠? 처음 배우는 거 어렵습니다. 우선 3x의 제곱
세제곱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2x의 제곱 7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됐습니까? 얘를요 x 빼기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나누기 이렇게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나누기식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누기인데 선생님 이걸 왜 뺐냐면 선생님 개수가 0인 항이 있어요. 그 자리는 비워둬야 된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지금 뭐가 비었습니까? x가 비었죠.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 0x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빈 공간으로 이거 빈 공간으로 놔둬도 되고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 0x 이렇게 쓰면은 더 실수가 줍니다. x가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실수가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x 빼기 3이다. 앞에 있는 항끼리는 무조건 얘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곱하면 된다? 첫 번째는 3x의 제곱 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얘가 되면 돼. 무조건 앞에 있는 차수들은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주면요 3x의 제곱 곱해주면 마이너스 9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뭐합니까? 뺀다고요.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나누기식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빼주는 겁니다. 빼준다. 그럼 세제곱이죠. 없어져 주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니까 11x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0x 두 개씩만 오면 됩니다.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씩만 가져오면 되고요. 무조건 앞에 있는 거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쵸? 어떤 수를 곱해도 맞출 수 있어. 얼마 곱하면 됩니까? 바로 11x 곱하면 됩니다. 11x의 제곱이고요.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33x 이렇게 되겠죠. 얘도 뭐 한다? 빼준다. 빼주니까 얘는 0이니까 뭐 할 거 없죠. 더하기 부호만 바뀌면 되겠고요. 7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왜? 앞에 수 이것만 곱해주면 이게 이 숫자만 곱해주면 앞에 수 맞춰지거든요. 그죠? 앞에 수 됐습니까? 그러면 33x 빼기 99 얘도 빼줍니다. 양수가 될 거고요. 106 그래서 몫이 얼마 나온다? 3x의 제곱 플러스 11x 더하기 33이고요. 나머지는 106이 나온다. 선생님 계산이 잘못됐을 수 있지만 계산 순서를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 분야에서 선생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문자가 내린 차수는 쓸 때 빈 차수의 문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 자리를 비워준다. 그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기다가요 7을 쓰면요 여기다 7을 쓰면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뭐가 옵니까? x가 오잖아요. 그럼 여기 x 자리를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x 자리를 이쪽에다 비워둬야 돼요. 그래서 7 쓰면 안 되고 상수는 뒤에 가 있어. 너는 아직 네 차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를 이제 개수만 이용하면요 어떻게 한다? 여기 앞에 있는 거 나누기식이니까 3 2고요. 비어있는 거 0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7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비우는 것보다는 채워두는 게 더 실수가 없습니다. 비워놓으면요 혹시 모르고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0을 써버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1하고 마이너스 3이 되어있죠. 앞에서부터 채우는 겁니다. 1하고 3이니까 몇 배 한다? 3배. 그러면은 3 마이너스 6 빼주니까 얼마다? 8 0 1하고 8이니까 8 해주면 얼마다? 8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뭐가 잘못됐냐? 앞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뭔가 잘못했는데 여기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도 빨리 찾아서 다행입니다. 뭔가 아까 했던 거랑 답이 달라가지고 선생님이 확인했는데 여기가 9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빼기를 해주니까 11 0 여기 8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11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답이 틀릴 뻔했어요. 그래서 11 마이너스 33 여기도 뭐 한다? 뺀다. 여기 33 여기 얼마가 된다? 7 마지막에 1하고 33 맞추는 거 쉽죠? 자, 여기 3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33 마이너스 99 뭐 한다? 뺀다. 그러니까 106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머지는 숫자기 때문에 그냥 106 쓰면 되고요. 얘만 얘가 x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 차수 x의 세제곱이죠. x의 제곱 다음 차수 얘보다 낮은 차수 x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면요 본인이 선생님이 딱 예를 들 때 그 전에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멈추시고 이제 선생님 문제를 주면은 멈추시고 나서 예를 들고 나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엔 4차식 한번 해볼게요. 3x의 4제곱 플러스 11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번엔 두 자리를 비울게요. 그러면 얘를 나누기 얼마로 한다? 이번에는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3x의 4제곱 더하기 11x의 제곱 세제곱이고요. x의 제곱하고 x가 없네요. 써줘라. 이렇게 0으로 써줘라. 됐습니까? 여기는 항이 3개이기 때문에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3개씩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 앞자리만 보시면 된다 그랬죠. x의 제곱에다 3x의 제곱 하려면 3x의 제곱 곱하면 된다. 3x의 4제곱 더하기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되겠죠. 뭐 한다? 나누기식처럼 빼줘라. 빼줬더니 어떻게 된다? 여기는 당연히 없어집니다. 앞에 부분은. 그죠? 8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앞자리는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x의 제곱 1로 나온 거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거 곱해주면 되거든요. 차수만 하나 낮추면 되겠고요. 8x의 세제곱 플러스 8x 여기 하나 내려야 되겠네요. 0x 8x의 제곱 마이너스 16x 이렇게 되겠죠. 빼주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당연히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고요. 거의 끝나네요. 앞에 1이니까 너무 쉽죠. 마이너스 2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빼주면 뭐가 나온다? 18x 플러스 얼마가 된다? 18x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있습니까? x의 제곱에다가 숫자만 곱해가지고요. x의 제곱이 없잖아요. 여기는 x의 제곱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낮은 차수가 오면요 나누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때 몫은 얼마가 된다? 3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18x 마이너스 8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나눗셈이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수를 보는 거예요. 차수를 보고요. 제곱이 있고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다 숫자 곱하면 나오잖아요. 제곱이. 그쵸? 그래서 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하지 않고 이게 나머지다 라고 쓰면 틀립니다. 한번 차수가 어떻게 되는데 더 낮은 차수. 얘가 지금 1차면 1차 혹은 상수가 나올 때까지 해줘라. 1차가 나오면 나머지가 1차가 나오면 더 이상 일단은 숫자를 곱해서는 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나누기가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개수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제를 한번 쓰겠습니다. 3, 11, 0, 0, 마이너스 4. 여기는 나누는 수는 얼마입니까? 1, 1, 마이너스 2죠. 이걸 밑에다 놓지 말고요. 나누기식처럼 위에다 이렇게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풀어버리면요. 이쪽 부분을 좀 지울게요. 그래서 재워주시면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건 맞추라고 그랬죠. 3을 곱하면 됩니다. 3, 3, 마이너스 6 빼주면 8, 6, 0 8에 맞추면 되죠. 8, 8,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16, 마이너스 4 얼마 곱한다?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럼 어떻게 된다? 빼주니까 18 빼기 8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x의 4제곱인데요. 여기가 x의 제곱이야. 따라서 얼마를 곱하면 된다? x의 제곱을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거 차수 찾는 것도 이거 x의 제곱에다가 x의 4제곱을 대려면 얼마가 되냐? 처음 차수만 찾아주면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두 개 숫자가 나왔는데요. x의 제곱보다 작은 수, 차수부터 순서대로 쓰면 되는데요. 제일 뒤에 있는 게 뭐라고? 상수. 얘도 제일 뒤에 있는 게 뭐라고? 상수라고, 상수.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상수, 그 다음에 앞에 수가 x, 그 다음에 x의 제곱. 얘도 상수, 그 다음에 여기 x, 그 다음에 앞에 또 숫자 있으면 x의 제곱, x의 세제곱 이런 수고. 상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칸칸이 이렇게 있으면 몫의 제일 마지막 자리가 뭐라고? 상수. 그 다음에 1차.
다음에 2차, 3차 이런 순서대로 간다는 것까지. 상수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틀릴 일도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헷갈린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좀 예를 들면서 강의가 길어졌는데 예를 많이 드는 것은 잘 이해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입니다. 다항식을요 b로 나누었을 때 나누는 것은 0은 절대 안 됩니다. q하고 r이라고 놓는다면요 우리 이것을 뭡니까? 원래 검산식이라고 해서 검산식. 그래서 숫자로 나타내면요 5는 2로 나누면 2고 나머지가 1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타냈죠? 나누는 수 5는요 검산식 둘이 나누는 수 2 곱하기 2에다가 나머지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뭐한다? 나머지. 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지는 수 A를 나눈대요. 그러니까 얘가 나누어지는 수죠. 나누는 수 곱하기 목 한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수에 대한 대명제예요. 뭐 다항식이 됐든 뭐 하든 간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머지를 거꾸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항식에서 중요한 거는요. R의 차수. 여기 즉 나머지의 차수입니다. 나머지의 차수는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다. 그래서 작다.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절대 안 돼요. 아까 1차로 나누면 상수, 2차로 나누면 1차 아니면 상수, 2차로 나누면 1차 아니면 상수, 그쵸? 3차로 나누면 2차 아니면 1차 아니면 상수. 이렇게 나머지가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두 번째, R이 0이다. 얘는 나머지가 0이다. 얘는 나누어 떨어진다는데요. 이것도 일반적인 수하고 똑같아요. 6, 2로 나누면요. 3, 6, 0. 6은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나누어 떨어져 버려. 나머지가 0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래요. 나누어 떨어진다. 표현할 수 있겠죠. Q는요. 어디서 왔냐면 퀀티앙트라고 하는 몫에서 왔습니다. 이 Q 보이시죠? 소문자를 대문자로 쓴 거고요. R은 remainder 해가지고요. remainder 하면 remain은 남겨놓다. remained 알죠? 남겨놓다 했다. 이어 붙이니까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그래서 이 R에서 갖고 왔다. Q는 쿼티언트하고 remainde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A의 차수는요, B의 차수, Q의 차수를 더하면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A의 차수, B의 차수와 Q의 차수. 그건 A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A가 없어졌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X의 5제곱입니다. 얘를 X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치면 X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식으로 나타내면요. X의 5제곱은 X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즉 이거 위에서 살펴보면 뭡니까? A는 B 곱하기 Q의 꼴입니다. 차수를 볼까요? 5입니다. 만약에 A랑 A랑 뭐합니까? 합을 하면 되네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B의 차수, 나누는 수의 차수와 Q의 차수, 몫의 차수의 합은 이겁니다. 합입니다. 곱이 아니고 합이에요. A의 차수다. 그것은 바로 이 곱으로 표시될 때 A의 X제곱과 B의 Y의 제곱은 바로 A의 Y제곱은 AX 더하기 Y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누는 수와 몫의 지수의 이렇게 이거는 합과 같다. 그죠? 이거 지금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A를 하나 써두시면 되고요. 혹은 A나 아니면 우리 지수 법칙에서 나왔던 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얘는 함수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를 fx로 표시합니다. 2분의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애다. 나머지가 5다. 검산식 어떻게 한다고요? 나뉘어지는 수는 뭐한다?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거 검산식 아까 선생님이 해줬던 거 그대로 이것만 이 과정만 딱 외우고 있으면 어렵지 않죠. fx는 나누는 수 2x 빼기 1이고요. 곱하기 몫이니까 목 곱해주고요. 나머지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fx 구할 수 있어요. 전개하면 되잖아요. 그쵸? 2x의 제곱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지막에 플러스 5 2x의 세제곱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주면 x의 제곱 해주면 마이너스 7x 둘이 더하면 8얘가 fx라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보겠습니다. 우선 이 fx는 2x 빼기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나머지 5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물어봅니다. 이거 f2분의 1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f2분의 1 넣어볼까요? x에다가 2분의 1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넣으니까 여기 2x 빼기 1에다가 x는 2분의 1 대입시켜주면 얘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2분의 1, 1이 돼버려. 1 빼기 1은 얼마가 된다? 0. 얘가 0이 돼버려. 0에다 어떤 수를 곱해도 0이죠. 그럼 얘는 0이야. 그래서 f2분의 1은 얘가 0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다? 5. 이거를 응용해서 나중에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오늘 수업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조리제법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하는 문제는 나중에 엄청나게 풀게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예를 들기로 하고요. 선생님이 뭐 이해 안 되신 부분은 선생님한테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